정확히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방위 예산의 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본과 싸우면 일본을 어떻게 이기느냐며 싸움을 피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아니죠. 지금의 대한민국은 일본과 대등하게 싸울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일본은 한국을 더욱 두려워해야 할 텐데요. 이번 소식은 바로 한국과 일본의 군사무기 기술력은 물론 국방비조차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2022년 국방 예산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한일 양국의 군사기술은 물론 투입되는 예산까지 역전되는 중이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방위성과 한국 국방부가 확정한 2022년 국방비는 한화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57조 8천억 원과 55조 2천억 원으로 아직은 일본이 한국보다 2조가량 국방비를 더 사용합니다. 그러나 날로 떨어지고 있는 엔화의 가치와 일본산 무기의 터무니없는 가격을 생각하면 한일 간의 차이는 이미 역전된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쌓아둔 자산을 바탕으로 한국에게 잠시나마 우세를 점하고 있을 뿐 사실상 한일 간 국방비가 역전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이러한 사실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방위를 책임지는 일본 방위성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날로 줄어드는 한일 간 군사 격차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군사력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전력 증가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에만 일본은 무리를 해서라도 두 척의 호위함의 1조 1천억, 3천톤급 잠수함은 물론 8천억치 F-35A 전투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등 신무기 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일본이 구매한 무인기는 40시간 동안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만약 한일 간 영토 분쟁이 발생한다면 독도나 대마도 인근에서 우리 잠수함과 전투기를 추적하는 임무를 맡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한국의 무인 전력이 일본에 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단한 착각인데요. 무인기 전력을 오로지 미국에서 수입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이미 실전했을 국산 중고도 무인기 개발을 거의 마무리 지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해공을 막론하고 정말 다양한 무인 장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의외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무인기 전략을 육성했고 또 운영해왔습니다. 1995년 이스라엘제 무인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1997년부터 비슷한 시기에 군단급 무인기 RQ-101 송골매를 자체 개발해 2002년에 배치했습니다. 현재 수톤의 무장을 운반할 수 있는 최신의 무인기들에 비하면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당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생각하면 정말로 훌륭한 기체를 국산화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최대 6,000m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4,500m 고도에서 시속 150km로 비행하며 중고도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무엇보다 미국산 무인기는 공격형 기체로서 1.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7개의 하드포인트가 있는데요. 탑재된 ANA 레이더로 헬파이어 미사일이나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겨우 감시정찰 임무만 가능했던 우리 무인기에 비한다면 정말로 차원이 달랐습니다. 엔진의 속도 역시 한국의 송골매보다 거의 4배가 빠른 속도였는데 그래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도 한국에서 미국의 무인기 기술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격차가 크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릴 나라였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격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진은 무인기 개발에 끝없이 도전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한항공, 한국항공, 우주산업 등의 기업이 무인기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2007년 대한항공이 미국의 RQ-7 무인기를 국산화한 KUS-7 무인기 개발에 성공하며 기술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KUS-9 4단급 무인기가 개발되어 2014년부터 우리 육군 사단이 전력화됐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쌓이자 우리 기술자들은 보다 크고 강력한 무인기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목표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었던 MQ 무인기와 동급의 기체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6월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공군이 사용할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와 육군이 사용할 차기 군단 정찰용 무인기의 개발이 곧 완료될 것이라는 소식이었는데요.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는 대한항공의 차기 군단 정찰 무인기는 한국항공 우주산업 KAI가 제작을 맡았습니다.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는 전장 13m, 전폭 25m로 1200마력의 엔진을 이용해 최대 24시간 동안 작전이 가능한데요. 미군이 주력으로 운영 중인 MQ 스카이 가디언 무인기와 비교해도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가 얼마나 강력한 무인기인지 알 수 있는데요. MQ-9B 스카이 가디언은 MQ-9A 리퍼의 개량형으로 전장 11.7m, 전폭 24m이며 약 2톤 정도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무인기는 크기와 출력에서 거의 뒤질 게 없고 형상까지 비슷하니 우리 중고도 무인기 역시 2톤 이상의 무장을 탑재하고 장시간 작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정찰 능력 역시 상당히 뛰어납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전자광학 및 적외선 탐지 장비가 각종 데이터 링크 그리고 통제 장비와 함께 탑재됩니다. 이를 통해 아주 세밀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군은 이미 중고도 무인기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 제39 정찰 비행전대를 비행정찰단으로 승격시켰는데요. 한일 간의 무인전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달라도 한참 다른 것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왜곡한 수준인데요. 현재 한국은 육해공을 막론하고 각종 무인전력을 미친 듯이 확충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앞서 말씀드린 20여 대를 제외하면 미국산 수입품을 제외한 마땅한 무인전력 국산화라고 할 게 없습니다. 무인기는 물론 무인 폭발물 처리기, 무인정찰 차량 무인수상정의 무인 잠수정까지 체계 개발을 마무리했거나 전력화 중인 대한민국과는 비교 대상이 아닌데요. 물론 일본의 무인 로봇 제작 기술은 아직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재 일본은 미국산 무기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꾸준히 기술 개발하고 장비를 제작한다면 대한민국이 기술적으로도 수년 안에 일본을 압도할 것인데요. 사실 이외에도 우리 군의 무인 전력은 엄청난데요. 아미타이거 4.0을 위해 개발된 소총 드론과 무인 정찰 차량은 최근 과학화 훈련장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또한 수지 이착륙 회전의 드론과 수지 이착륙 고정의 드론이 육군 사단과 특공대 성등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6개월 동안의 시범 운영에서 성능이 인정되면 정식 사업으로 추진되는데요. 과거 한국은 미국의 군사 무기들을 보며 부러워했지만 이제 현재의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될 만큼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무궁하게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고구려제국이었습니다. 이상.